제목을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 밥그릇인 이유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그 기득권 정당들이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 밥그릇이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제가 국민 밥그릇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잡아봤고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게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복잡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도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좋으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선거구제 또는 뭐 다수대표제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겁니다. 1등이 되는 거, 그리고 2등, 3등, 4등 찍으면 그 표는 다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 소선거구제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 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1등만 찍은 표만 유효한 거고 2, 3, 4등 찍은 표는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 가치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표는 살아있고 어떤 표는 죽으니까 정당이 받는 표하고 그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깨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나온 게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일부러 발명을 해낸 거예요. 다수대표제 또는 뭐 소선거구제라고 부르는 이 1등만 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발명을 해냈습니다. 그 발명해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주면 돼요. 30% 받은 정당은 30% 의석을 주고 5% 받아도 5% 의석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승자 독식이 아닌 거죠. 2, 3, 4등을 하더라도 그 표가 다 유효하게 의석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제도가 1900년에 벨기에가 채택을 하고 유럽 대륙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때 이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가 된 나라들입니다.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인데요. 어떤 선거제도냐에 따라서 국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가령 이제 지금 여성 대표성 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는 국회에 들어가야지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30%가 넘는 걸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뭐냐?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가기가 좋은 제도라는 건 이미 검증된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밖에 안 되는데 비례대표제로 못 바꾸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더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300명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1등에 뽑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지역구에서 1등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례대표라고 해봐야 47명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성들이 절반은 비례대표로 들어가지만 해봐야 이게 17%에서 크게 넘기가 어려워요. 최소한 30% 이상 가려면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험입니다. 다른 소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대, 30대 국회의원 합쳐가지고 1%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이상이 20대, 30대인 나라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에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20대, 30대 국회의원이 3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0배가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회에 갔는데 우리나라는 20대 국회의원, 30대 국회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는 희귀종인데,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은 너무나 흔히 있는 3분의 1 이상이 20대, 30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역시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청년도 많이 들어가고 여성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1등 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신뢰를 얻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비례대표를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되면 여성도 들어가기 어렵고 청년도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어떤 선거제도냐에 따라서 국회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성들이 못 들어가니까 여성들의 요구가 해결이 되지 않고 청년들이 못 들어가니까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꼭 이게 여성이나 청년의 문제가 아닌 게 가령 세입자들이 못 들어가면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가 2015년에 국회가 끝날 때 모습인데요. 국회 안에 주거특별위원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회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간사 두 사람만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안 앉아 있는 모습은 간단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자기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관리하러 돌아다니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중요한 어떤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도 회의를 해도 앉아있질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라는 게 선거제도의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국가인데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는 거고,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나온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뭐 혼합형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나 뉴질랜드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뉴질랜드 투표용지인데 사실 이거 우리가 투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뉴질랜드 투표용지에서 왼쪽은 정당 보고 찍는 거고 오른쪽은 뭐냐, 지역구 후보를 보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왼쪽에 있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찍고 그 다음에 지역구 선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정당 한 표, 지역구 한 표 찍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정당 한 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300명 중에 47명만 그 정당표를 가지고 갈라줍니다. 253명은 지역구 한 표를 가지고 1등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이 정당표가 중요하지 않은데 뉴질랜드 선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지역구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정당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역구 한 표, 정당 한 표 이렇게 투표는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다르냐?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뉴질랜드 선거에서는 왼쪽에 있는 정당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당표를 가지고 의석을 나눠줍니다.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무조건 정당이 받은 지지율이 몇 %냐? 왼쪽에 있는 정당표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가령 청포도당이 10%를 받으면 무조건 300명의 10%, 30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그 지역구표를 그때서야 한번 열어봅니다. 이 당이 지역구에서 20명이 1등을 했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를 가지고 30명을 배분받았는데 지역구에서 20명이 됐으니까 10명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걸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정당표가 중요해요. 정당표대로 일단 나눠 가집니다.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안 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보적인 정당은 지역구에서 10% 정도 받으면 당선이 안 되죠. 1등을 못 하니까. 30석을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한 명도 안 되면 1명 전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게 뉴질랜드나 독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장점이 지역구 선거를 하는데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이 나눠지는 아주 절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장 네덜란드처럼 못 간다면 일단 독일 정도라도 가자, 뉴질랜드 정도라도 가자라는 이게 이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두 표를 찍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한 표보다는 정당 한 표가 중요하다. 내가 찍은 정당 한 표에 따라서 정당별로 국회의석이 몇 석씩 되는지가 정해진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한 표는 일종의 보너스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게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 1993년에 이 승자 독식에 1등만 하면 되는 그걸 소선거구제 또는 다수대표제라고 부르는데 그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려면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질랜드도 똑같았습니다. 뉴질랜드의 시민단체들이나 이 양심적인 정당들이 캠페인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 지금 9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독점 구조다. 큰 정당 두 개가 마찬가지로 나눠 먹습니다. 거대 정당이 나눠 먹는 독점 구조인데 독재다 이건. 그게 아니라 정말 120명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더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뉴질랜드 국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54%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져서 바뀌었습니다. 바꾼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했어요. 보수적인 이 기득권 쪽에서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했더니 58%가 비례대표제가 좋다. 바꾼 게 좋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이게 정착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겁니다. 숫자를 늘리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반대해요.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이게 정당이 받은 표대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공정한 겁니다. 지금 300명을 한 360명으로 늘리면 좋은데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못 늘리겠다는 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대하는 논리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데니까. 기대도 없고 솔직히.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 숫자보다 중요한 게 국회의 질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밥값하고 이런 국회를 만들려면 숫자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던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 정당은 지금 최소한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반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웨덴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국회의원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조금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시면 다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연봉이 일단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적어요. 그리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 보좌진도 없어요. 해외 출장 갈 때에도 이코노미석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뭘 타느냐? 비즈니스석이라는 걸 탑니다. 네, 엄청 비싸요. 못 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못 타봤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하루에 주 35시간을 일하는데 스웨덴 국회의원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죠. 근데 뭐냐? 스웨덴은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요. 스웨덴의 인구는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349명입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인데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스웨덴 국회의원처럼 특권은 없고 의석은 늘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여의도 국회 주차장하고 스웨덴 국회 주차장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특권이 많은 국회와 특권이 없는 국회. 특권이 많은 국회는 숫자가 적습니다. 특권이 없는 국회일수록 숫자가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보기 싫다고 숫자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기 싫은 모습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숫자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내년 1월까지 어쨌든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선거제도를. 우리가 주권자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게 국회의원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목소리,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는 선거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대한민국은 안 바뀐다. 그게 제 생각이라서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